예, 오늘도 이 비가 오는 와중에요. 광화문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자, 국민의힘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할 건지, 탈당 등을 요구하며 선긋기를 해야 할 건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 대통령과 어제 권성동, 권영세 두 지도부가 가서 만난 것을 놓고 야당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작별 인사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도부에서 원해서 어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손절하는 예의를 갖추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지지자들한테도 대선 준비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빨리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 네, 김한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세요?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라고 지금 대표적 당원의 대표 얼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계엄을 하게 됐고요. 그 계엄을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옹호를 했어요. 그리고 탄핵도 반대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끌어안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가? 이것은 현실적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탄핵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 존중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을 때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행보 역시도 저는 그것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렇게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했으면 그 잘못된 근원은 끊어내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의지를 당이 보여줘야 돼요. 이제 그러기 전에 본인 스스로 탈당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차기 후보들이 뭔가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후보자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거운 아령을 다리에 달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당 지도부로서 굉장히 무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국민의힘 당원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과 갈라서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함께 대선을 치르는 게 맞는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준비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이상은 더 이상 저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엄청나게 억울하고 또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보수를 재건을 위해서 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하루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분리 작업을 좀 착수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고 또 탄핵을 또 찬성했던 그런 대선 주자 그런 분이 적절하다 봅니다. 예, 강전혜 대변인. 네. 뭐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나 어쨌든 원내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 분통이 터져도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선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것은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대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메시지를 더 이상 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취소 이후에 석방이 되었을 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관저 정치하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그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메시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산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메시지만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14일부터 내란죄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요. 어저께 지도부 두 분이 가서 인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파면 결정이 나온 것에 있어서 당에서도 말하자면 결정문에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전행에 대해서 당 자체가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할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을 잘 준비해달라 이런 저는 드라이한 내용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르느냐 마느냐에 있어서는 향후 어차피 진행될 경선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후보들이 각자의 그 메시지 안에서 그 내용들이 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 또 어제의 결정문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예. 이 스펙트럼을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녹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하나가 될지 한 명의 후보를 모두 누가 되든 내 진영에 관계없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뛰어줄지 한 달 뒤면 한 달 안에 아마 4월 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테니 그 과정을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용산 청사에 개항된 봉황기가 내려가게 됐고요. 예, 저 봉황기가 걸려 있는데 밑에서 봉황기를 저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걸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전부 철거가 됐고요. 자, 오늘은 홈페이지의 운영도 중단이 됐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실 홈페이지 점검 안내라고 하면서 서비스 점검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예 이 얘기 나온 김에 들어가 보죠.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갈 생각을 했지 이 파면될 걸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살고 있었던 사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언제까지 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걸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각을 확신했다는 게 좀 납득은 안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갑작스럽게 준비 안 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주말을 넘어가면 국민들이 저 상황을 계속 관저에 머무르는 상황을 지켜보기에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시간 내에 빨리 이 사저로 가는 게 맞고요. 특히 아무래도 주상복합 저 아파트다 보니까 예. 사실 저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선 경호는 5년간 유지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다른 예. 연금이나 이런 혜택은 박탈이 됐습니다만 예. 경호동도 지어야 되고 해서 이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당선인 시절에 그 취임 때까지 지금 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했었고 그랬었죠. 예. 그때 경호 인력이 파견돼서 이 경호 상황이 다 체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당장 사저로 간다고 해도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짐으로 옮긴다거나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인할 수 있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파면된 대통령이 왜 아직 관저에 있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상황 자체가 저는 좋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나 경호실이 빨리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당시에도 한 이틀 정도 조금 넘게 걸려서 그때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서초동 사저로 아무래도 700가구가 넘는 고층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래도 다른 집들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사저로 간 다음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경호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주택이 있는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알려지고 있습니다.